문 대통령은요, 정말 속을 이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요. 사람이요, 겉으로 그러지 않은 척하고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입만 열면 보수들이 종북 척결 이야기하면서 부패를 용인했다. 그래서 보수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보수들이 북한과 전쟁을 지나치게 이렇게 호전적으로 이렇게 바라고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종북 척결로 덮으려고 하고 무능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념적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감추고 숨겨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이 윤희상 출생 100주년을 맞아서 국민과 함께 윤희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요.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던 전용 윤희상을 구원했던 것도 음악이었다. 많은 사람의 존경 속에서 악보 위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였지만 한반도를 이렇게 갈랐던 선은 끝내 넘지 못했다면서 지금 베를린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그의 음악은 낯설기만 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난 7월 초에 문 대통령이 G20 갔을 때도 부인 김정숙 씨가 윤 씨 모소가 있는 베를린 공원 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통영에서 가져갔던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 부부가 윤희상에 대해서 유별나게 이렇게 사랑을 보이는 측면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윤희상하고 문 대통령 부부가 생전에 가까웠다든가 자주 봤다든가 교류했다든가 이것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북의 입장을 서서 자기 조국 한국을 희롱하던 윤희상을 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부인은 그 묘지에 동백나무를 갖다 심는 겁니까? 국민들 복장 터지게 할 일이 있습니까? 윤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수구 꼴통입니까? 정치권에서는 동백님 사건 이후에 수십 차례 북한을 오가면서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알랑거리고 한국을 비방했던 윤희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거냐. 그리고 독일에 가서 정착한 윤희상이 김일성에 보낸 편지에 역사상 최도의 영도자,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 등을 표현을 써서 친북 행위를 했고 또 제독 간호사였던 통영의 딸이라고 불리우던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에게 가족 월북을 제기했다고 남편이 정언하고 있고 남편만 탈출했죠. 윤씨 마누라 이수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통영에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5년째 되는 90년엔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영전에 큰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너가 수령하고 같이 놀지 왜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이 인간들을 찬양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는 거죠. 제가요,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의 수구 꼴통보다는 좀 더 나은 현실적이고 우리 사회의 서민과 중산층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좌측으로 근처도 안 간 이유에는 한국의 자로서 인정을 받고 야당에 가서 국회의원이나 해먹고
야당 집권해서 그 밑에서 뭐라도 해먹으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가 일정하게 이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벗어나게 되면 그쪽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뭘 해먹을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로 왔는데 이쪽도 참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 한 언론에는요, 문 대통령의 사계명이라고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CNN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북한의 핵은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기자가 귀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 뭘 귀를 의심해요? 내가 노무현이 몇 년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에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LA를 방문해서 핵과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 발언을 알게 된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과 윤병세 NSC 정책조정실장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서 심지어 자주파로 불리우던 NSC 관계자, 아마 이종석이겠죠. 이런 사람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주위에 이 만류를 뿌리치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오늘날 문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데 한국에는 아무런 파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 2년 전이었고 그때는 북한이 핵에 대한 관심도 없었지만은 이미 핵을 다 만드는 지금 입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남북 문제에 관해서 대화니 지원이 이런 온갖 북한의 구미에 들만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버려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쌍중단 또한 한국에서 문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이것은 북한의 주장에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북한과 똑같은 내용을 중국이 말하고 중국이 말하는 똑같은 내용을 한국의 문 대통령 주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핵이 체제 보장을 위한 거다라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한국의 대통령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런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대선 때 TV 토론이나 연설에서 저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쭉 감추고 있다가 이제서 미국 TV에 대고 저런 이야기를 해요. 저 말을 듣는 미국의 국민들은 한국 대통령을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저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윤희상이 저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흥분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엄청나게 많은 애국 보수들이 흥분하고 비분간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또한 댓글 하나로 익명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시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요, 공개적으로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이런 말들은 한마디로 반대 진영이 괴멸된 상황 하에서 완전히 자기의 요즘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본질은 좌파적 속성에 그대로 꽂혀 있는 이념적 칼라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동안에 한국 사회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온갖 분야를 다 파헤치고 있고요. 주류 교체 작업도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로 뭔가 쫓기는 듯한, 저는 뭔가에 심리적으로 쫓기거나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왜 저런 일을 저렇게 급하게 과거 노무현 정권이 저러다가 망하는 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격은 다르지만 박근혜 정권이 자기 색깔로 한마디로 국민들을 끌어가려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요, 저는 한마디로 이념적인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요, 이 자기 이념적인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한국을 자기 모양대로 만들려고 했지만 모든 문민 대통령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 국민들 앞에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요, 현재 이 안보를 자기 색깔대로 한마디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안보를 튼튼히 한다. 미국에서 재래식 무슨 무기나 좀 사고 북한이 뭐 도발하면 뭐 미사일을 공연히 바다로 함 쏘는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해야 될 말, 그리고 북한에 주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국제 어떤 회의에 나가서 대화를 한마디로 타이밍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말하는 그것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국은요, 이 무기가 실제 효과가 없다, 주변국의 반발을 부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전쟁을 반대한다, 그래도 끝까지 평화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행동이요, 결국은 북의 지금 핵과 미사일 압력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나라의 전열을 허물고 있는 제5열 간첩 같은 행위를 대통령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안보 붕괴로 나타날 거고요. 그 결과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역사적으로 져야 될 겁니다. 그것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등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요. 지금 양극화 해소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정권에 누가 경제를 하나 제대로 챙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눠주고 정부 돈 퍼다가 던져주는 데는 익숙하지만은 누가 하나 경제를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편가르기가요, 도를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편을 가른다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문재인 현 대통령한테 비교하니까 양반입니다. 수십 개 정부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난리고, 더 나아가서 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고, 이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으라고 독려를 하고, 코드 인사를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코드라도 쓰지
어디 개코만도 못한 것들을 데려와가지고 코드라고 꼽아 놓으니 한마디로 전 국민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은 왜요? 겨우 통과가 되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 찾아도 그런 인간보다는 나은 인간을 눈을 감고 아무나 골라도 길 가다가 그런 인간보다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자들을 앉혀놓고 장차관을 시키고 청와대에 갖다 꼽아놓고 온 전대협 동호회를 청와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전대협 오비팀을 갖다가 청와대 비서실에 꼽아놓고 뭘 하자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하고 지금 무슨 뭐 강원랜드다 카이다 해가지고 의원들 겨냥하고 의원들 하나씩 야당의 지도자들 하나씩 전부 코를 끼웠습니다. 더 나아가 방송국도 KBS하고 이 MBC에 이어 이제 SBS까지도 오나가 손을 털겠다 하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온 방송에요. 정치판에 끈앞풀이나 정치인들이 기어 나와가 예능까지 한다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틀어도 기어 나오고 저기 틀어도 기어 나옵니다. 그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입 막고 출연 정지합니다. 그래 세상 뒤집어졌으니 한번 마음껏 해보겠다? 절대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도 다 져야 될 겁니다. 자, 보수 야당들이 하도 죽을 쓰고 자빠졌으니까 이런 것들 쯤은 우습게 보이죠. 당신들이 끝까지 3, 40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지요. 내가 볼 때 5년 채울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60%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지지율이요. 갤럽 조사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는데도 거기도 69%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하세요. 당신들은 레임덕이라는 걸 영혼이 없는 걸라 싶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다음 정권도 우리가 다 잡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곡소리가 온 사방을 진동할 겁니다. 그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또한 박 정권처럼 스스로가 무너져서 그리 될 겁니다. 지금 이 핵을 극복하려면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한국은 무조건 미국입니다. 들어봐도 미국이고 꼬아도 미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을 막는 억지력을 가지려고 전술핵이든 독자 핵 개발이든 전략 핵이든 가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된다 해도 매달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되고요. 부딪혀고 경우에 따라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하고 별별 불협화음이 다 나오고 있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북한에 돈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미국, 일본과 멀어지고 뒤에서 바람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귀착점은요. 너는 빠져.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딜해로 끝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결국은요. 한국만 왕따 된 채 미국하고 북한이 딜을 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될 겁니다.